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서 현기증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돈의 흐름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특정 섹터로 확 몰렸다가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 오르면 내일은 급락하고 또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예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붙었다 싶으면 다른 쪽은 얼음물이 끼얹듯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야말로 회전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이 너무나 진짜 비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열심히 진짜 기업 분석을 해봐도 시장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요동을 치니까 애써 세운 투자 가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주가가 기업 실적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예? 참 어이없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장기 투자를 믿고 이렇게 또 버텨온 우리 주주분들도 참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제 쉽지 않다는 그런 탄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이제 시장 왜곡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가 뭐죠?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투자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은 했지만 바로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2025년도에 이제 이 예상치 못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뭐 저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주식 정보방에도 뭐 XX 후보 수혜주 잡아라 뭐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난무했고 관련주라는 소문만 돌면은 그냥 작은 어떤 그 기업들도 상한가로 그냥 직행을 했어요. 그 뭐 재무제 그 기업의 실적이랑 상관없이. 예? 그리고 4월 들어서 주가가 상승률 보면은 1위에서 5위를 모두 정치 테마주가 차지하는 진기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안내드렸던 그 이재명 테마주, 뭐 상지건설이나 뭐 오리엔트 전공이나 뭐 여러 가지 예, 주가가 뭐 며칠 만에 5거래일인가 6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뭐 5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 결국에는 거래 정지까지 됐잖아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3천 몇백 원짜리가 만 몇천 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뭐 다른 정치인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평화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대선 테마주 열풍에 올랐던 종목들은 일주일 새에 몇백 퍼센트 급등이 예사가 되었고 투자 경고나 거래 정지가 속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투자 시장이 이 뭐 유증 관련해서도 금약 문제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돌지만 사실 이게 되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한 그 주식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반짝 급등 후에 급락으로 이어지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문제는 뭐예요? 늦게 따뜻한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또 2차 피해를 남기죠. 2차 전지에 또 속절없이 당한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또 이렇게 또 투자를 해서 다 큰 그런 어떤 상처를 남겼습니다. 실제 기업 가치랑 무관하게 어떤 풍문과 기대감만으로 뛴 주가인 만큼 거품이 거친 뒤에는 폭락이 불가피했어요. 불과 몇 주 전 만 원을 넘보던 주식이 다시 뭐 몇천 원대로 이렇게 추락하는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들어간 투자들은 그대로 또 고점에 물려버리고 맙니다. 묻지마 투자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테마주 소동이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근데 또 몰라요. 예, 또 이제 어떤 또 변동성으로 상승을 가져올지 더 큰 하락을 가져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2차 전지. 예, 이거 뭐 모르는 주식 초보자들도 지금 2차 전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22년, 2023년도에 참 찬란했죠. 2차 전지 신화가. 예, 근데 2024년도에 이제 접어들면서 아주 크게 흔들어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의 미래로 추앙을 받으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심지어 시총 상위에 올랐던 2차전지들이 이 2025년 현재는 장기간 아예 하락세에 갇혀버렸어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치엠 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몇 프로입니까? 70% 이상, 최소 70% 이상, 80% 이상, 뭐 90% 이상 떨어진 사례가 부지기 있습니다. 특히 또 2차전지 대장주였던 이 에코프로 BM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이었는데 올 들어서 주가가 40%가 넘게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에코프로 BM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93%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93% 이상이. 평균 손실률도 장난 아니에요. 마이너스 거의 4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원금조차 지키지 못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리스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섹터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들이 몰렸다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잘 말해줍니다. 근데 또 저희는 진짜 누가 뭐라 해도 2차전지 까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 기반에서 진짜로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2차전지 비중 조절하셔라. 2차전지 전략 매도 들어가자. 예, 코멘트를 계속 커뮤니티에서 드렸죠. 이게 다 아카데미 커뮤니티의 2차전지 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남아있어요. 예, 2차전지. 참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도 사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셨지만 2차전지의 하락에 대한 그 불가피성을 다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2024년도 4월에도 2차전지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2차 이후에 또 2차전지 전쟁 이슈로 전체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2차전지 비중 높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4월달 네, 그 전부터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재작년 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 매도 관련해서 코멘트도 있는데 금형도 말씀드렸고 10월 달에도 또 말씀드렸네요. 금형 하락 추세다. 과감하게 전량 정리 하셔라. 예. 끊임없이 이렇게 또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어느 순간 진짜 저점을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계속 지금 몇 년째 저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저점이 오긴 오겠죠. 뭐 아무튼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테슬라가 될 종목이다. 10배 상승할 뭐 10배가 가능하다. 빅뱅 폭발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찬사가 쏟아졌던 2차전지주였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역시 또 장기 투자를 다짐을 하면서 미래를 믿고 주식을 또 모아갔겠죠. 그러나 시장은 가혹했습니다. 글로벌 그 경기 둔화와 수요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 과열했다는 그런 어떤 조정 국면이 오자 주가는 속절없이 미끄러졌고 고점에서 뒤늦게 합류한 또 사람들은 하루하루 추락하는 그 주가를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고 일부는 견디다 못해 손절매로 시장을 떠나기도 했어요. 믿었던 배터리주의 발등을 찍혔다. 장기 투자한다더니 결국 전부 실패라는 그런 어떤 씁쓸한 자조가 나옵니다. 2차전지주의 추락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큰손들은 이미 차익 실현을 마치고 떠났어요. 개인들만 미련을 못 버리고 물타기를 고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저희가 봤어요. 애써 버티면 어떤 오르리라는 그런 희망은 번번이 무너지고 더 떨어질 것도 없겠지라는 기대마저 배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마저 몇 달 동안 뭐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어떤 현실은 장기 투자를 믿었던 개인들에게 큰 상처와 교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데는 기관이랑 외인들의 투자들의 이 수급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증시를 보면은 마치 진짜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다는 그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하루는 외국인들이 수천억 원을 사들여서 지수를 끌어올리더니 다음 날은 진짜 거짓말처럼 팔아치워서 상승분을 지어버립니다. 기관 투자들 역시 분기 말에는 윈도우 드레싱으로 매수세를 좀 보이다가 뭐 조금만 오르면 또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요. 이런 큰 손들의 작전 같은 그 매매에 우리 개인 투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이 일관된 방향이 안 보이니까 따라붙자니까 또 고점일까 두렵고 안 따라가자니 또 소외될까 불안한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포트에서 아주 지금 교묘하고 진짜 기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또 큰 수익들이 지금 큰 수익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수익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예, 이렇게 수익이 반복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운은 절대로 지속과 반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들어서 보면은 이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런 어떤 특정 산업군들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뭐 삼전이랑 또 우리 뭡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를 집중해서 매수해 끌어올리다가 또 어느 순간 방산주나 조선주 등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다 포착됐어요. 이거 저희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내세워서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였던 그 외인들이 2분기에는 또 방위산업 수혜 논리를 들면서 방산주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자금의 어떤 핑퐁 게임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섹터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 저한테 그래요. 장기 투자 하시냐? 그러면 제가 하고 웃고 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제 이 주도주가 오늘은 소외주가 되고 또 며칠 후면 다시 주목받는 그런 어떤 롤링 장세 속에서 성급하게 쫓아다닌 개인들만 피로가 누적되고 피해가 쌓여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부 세력들의 개입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어떤 특정 세력이나 작전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아직도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이들은 주로 이제 소문과 뉴스에 편승해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에 개인들이 몰려들 때 슬쩍 빠져나가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실제로 보이죠 또. 예? 똑같이 한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떤 그 폭탄은 이거는 다 개인들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기관과 외인들의 매매도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종연행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연기금 등의 이 큰 기관이 지수 방어를 위해서 매수에 나서면 지수가 최근에 좀 버텼죠. 버티지만 해외의 이 변수로 외인들이 대규모 이탈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시기예요. 이러한 수급 왜곡된 어떤 수급 속에서 전통적인 투자 지표나 어떤 재무 분석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은 그저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출렁일 뿐 어떤 기업의 장기적 가치나 성장성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순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 시장인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진짜 한때는 진짜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통했던 좋은 주식들을 사서 묻어둬라 라는 격언이 요즘처럼 무색한 때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시간은 진짜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지만 현실 시장 환경은 그 믿음을 시험대에 들게 해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살펴본 것처럼 테마주 광풍이나 핵심 상업의 급변, 수급의 왜곡 등으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도
참 이런 장세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소액이지만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도 자산 증대가 되잖아요. 그쵸? 10종목 기준으로 6, 7종목이 상승세를 가져오고 나머지 상승세를 못한 종목들을 추후에는 상승을 가져오고 이 쉽지 않아. 이게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거기다 아카데미까지. 예. 우선 시장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고금리 긴축 기조 속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더 단기 수익에 집착하게 됐어요. 빨리 어떻게 돈 벌 곳을 좀 찾아서 이동하는 자금이 많아지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자금들은 드물어졌습니다. 덩달아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이슈와 테마가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오래 들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수익 날 줄 알았던 종목이 어느새 시장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고 그 자리는 전혀 다른 또 섹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심리적인 요인도 커요. 모두가 장기 투자를 말할 땐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작 진짜 내 계좌에 지금 있는 주식이 연일 추락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신념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데 또 왜냐하면 시장의 잡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각종 진짜 자극적인 뉴스들 그리고 유튜브의 그런 제목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뒤덮는 뭐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 에? 뭐 그리고 뭐 지금이 저점이다. 계속해서 외치고 그리고 곧 뭐 폭락이 온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 이런 정보 과부하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꿋꿋이 소신을 지키기란 여간해서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시장 구조의 변화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또 이 HFT 고빈도 매매의 발달로 또 초단타 매매가 주류로 떠올랐고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국내 시장을 흔듭니다. 외인들은 환율과 금리에 따라서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기관은 실적 시즌이나 분기 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 달라져요. 이런 환경에서 개별 투자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뭐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투자하기가 이게 쉽습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로 회귀한다는 말도 요즘엔 통하지 않아요. 버텼더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뭐 또 장기 투자가 아예 무의미하다라는 또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각오와 분석 그리고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예요. 과거엔 그 어떤 정보 비대칭이 심해서 개인이 불리했으면 이제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힘든 시대입니다. 회사의 진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시장의 투기적 수급에 휘둘려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형편없는 회사인데도 뜬금없이 테마로 엮여서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장기 투자자의 마음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내 시장의 어려움이에요. 네. 이쯤에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커뮤니티는 언제나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저희 채널 고정 댓글에 저희 채널 고정 댓글에 있고 저희는 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면서 수익률, 뭐 손실, 그 다음에 수익 인증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섹터에 치우치지 않고 흐름을 타면서 정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고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가지 시선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뭐 이래서 못 해먹겠다 탄식할 때 진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산 증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산을 크게 불려본 경험이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의 관점에서 다 봐요. 흔히 말하는 그 위기는 곧 기회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비합리 속에서 생기는 격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엔 저희처럼 돈을 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등을 돌릴 때 조용히 싸게 주워 담고,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에 리스크가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고 공개를 하잖아요. 성과들을 채널에서. 사실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유튜버 그 한 사람의 생각과 그 관점을 잡기 위한 교집합이 있겠죠. 투자에 어떤 도움을 좀 받기 위한 그런 그 프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는 시차가 없어요. 함께 뭐 바로바로 이렇게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 비합리 속에서 생기는 격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돈을 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열광할 때 묻어둔 주식을 서서히 파는 식의 역발상 전략이 통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예.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 앞서 눈물바다였던 2차전지 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유망한 산업의 대형주들을 할인된 가격에 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제가 LG엔솔도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를 투자를 한다면 굳이 하나 뽑자면 LG엔솔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기 실적 부진, 수급 이탈로 지나치게 떨어진 주식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아직 2차전지 저희는 아카데미랑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안내 나가지 않았어요. 2차전지 다 전략 매도하거나 비중 조절했지. 그래서 요런 주식들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 잦아들 즈음에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통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싸졌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인 투자, 진정한 투자라면 이렇게 남들이 던지는 우량주를 2차전지에서 당을 준비를 하는 한편, 아직 거품이 낀 곳은 과감히 피해가고 다른 곳에서 지금 뿌리를 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전긍긍할 때. 그리고 또 진짜 자산 증대 많이 하신 분들은, 저도 뭐 어느 정도 한 거 다 아시죠? 예, 뭐 공개를 다 했지만 좀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관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제 현금을 계속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소문과 단기 변동에 일일비하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 그래서 큰 흐름의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 뒤에서 돈을 움직이는 큰손들의 그 세력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시경제가 중요하죠. 예, 거시경제 이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런 뒤에 남들이 놓치는 공백이 보여요. 그걸 찾아서 들어갑니다. 모두가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에 열광할 때 정작 실적 좋은 중소형 주는 소외돼서 헐값이 된다든가, 반도체나 방산에 가려서 기술력을 갖춘 작지만 탄탄한 기업들이 주목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최근에 안내드린 종목이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종목을. 뭐 알테오젠, HLB도 저희가 저점에서 잡았지만 지금 또 하나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과가 또 나올 때쯤에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틈새를 포착해서 미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짭짤한 수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존과 멘탈리티의 어떤 멘탈 관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투자로 크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본 사람들은. 그래서 폭풍이 몰아칠 때는 함부로 배를 움직이지 않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계좌를 지키는 현금 비중 조절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가짐.
기회는 늘 다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떤 미끼에 덥석 물지 않아요. 예. 그게 혹시 황금알이라고 해도 또 나오거든요. 황금알 하나 나오면 그 주변에 남들이 조급할 때 한 박자 쉬어가면서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 진짜 내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같은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전략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칙은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적인 어떤 대응 전략으로는 추세 추종과 빠른 손절.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추세에 올라타되 잘못되면 재빨리 손절하는 규칙을 일단은 베이스에 깔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섹터로 돈이 몰린다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면 소액으로 편성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미련 없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코멘트 그대로 드리죠. 저희가 종목이 5개가 나가면 탁탁탁탁 매수 가격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손절 탁탁탁탁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자산 증대가 돼요. 손실이 나오는 종목이 나오더라도 결국적 평균치를 보면. 그리고 세력주나 테마주는 특히나 이 막판에 물릴 위험이 크니까 수익 실현은 욕심내지 말고 손절매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냉정하게 기계적인 매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단기 생존의 지금 현재의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인포메이션의 그 선별과 이거에 대한 활용, 어제도 제가 느지막하게 그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채널에, 단기 변동성 장세에서는 정보력이 중요해요. 뉴스를 빠르게 접하고 그리고 이런 업계의 관계자들과 소통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그 이후에 수급 동향을 봐요. 저희가 시장 핫 어떤 이슈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다만 홍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정보들이. 그럴 때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소스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수혜다, 정책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뉴스가 뜨면 곧바로 뭐예요? 이거 관련주부터 봐요. 예. 근데 곧바로 추격하기보다 진짜 실현 가능성 있는 호재인지 따져보고 대응을 해요. 그러면은 바짝 올랐다가 바짝 떨어질 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한번 필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액 초반엔, 그 다음에 분할로 진입을 하라. 이게 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동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절대로 올인하거나 무리한 어떤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몰빵을 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해서 기동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투자해갖고 남 탓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몰빵이에요. 몰빵이나 비투. 절대 하지 마세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어떤 A주에서 기회가 보이고 내일 B섹터가 떠오를 수 있는데 한 종목에 몰빵해버리면 유연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나오면서 시장의 파도에 몸을 실으세요. 이렇게 하면 설령 방향이 틀어져도 치명타를 내가 입지를 않아요.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전에서는 일단 뭐가 우선일까요? 생존입니다, 여러분들. 생존. 네? 생존. 이게 최우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옥석 가리기랑 같이 투자겠죠. 중장기로 접근할 때는 지금 현재에서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시장이 혼돈스러울수록 진짜 실력 있는 기업과 일시적 유행에 올라탄 기업의 차이가 스물스물 나타나요. 그쵸? 지금도 뭐 사건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네?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기업과 떨어져 있는 이 약간 떨어져 있는 산업 전망.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우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싸고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등한시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유튜브 채널에 방송 어떤 종목을 올려드리면 조회수가 안 타는 방송들이 있어요. 예? 조회수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그것도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런 종목들을 조용히 모아가되 확신이 있는 만큼만 비중을 실으십시오. 이렇게 선별한 종목은 오랜 투자에 어떤 견딜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뒷받침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어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실제로 3년이던 5년이던 가져갈 각오로 접근해야지 중장기 전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거를 투자를 하고 가만히 묵은이처럼 묵혀놓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밸런싱과 분산 투자가 장기 투자에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A라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서 뭐 5년 10년 그냥 가만히 쳐다도 보지 않고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산업의 업황, 뭐 수익 실현, 뭐 리밸런싱, 뭐 좀 리스크가 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면서 다시 되돌아갖고 매물 그 물량을 늘려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내 포트에 있는 것이 장기 투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리고 묻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정기적인 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분갈이를 하고. 여러분들 저는 꽃을 되게 많이 키우거든요. 식물들을 뭐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몬스테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키우는데 마찬가지로 분갈이를 해줘야 리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모든 게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글로벌 자산도 지금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보세요. 한국 시장이 어려울 때 해외 주식이나 뭐 어떤 그 채권이나 뭐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적게는 또 3개월, 2개월 포트폴리오를 또 점검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오른 자산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 너무 저평가된 자산은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을 하세요. 예? 이런 유동적 장기 투자가 장기 투자지 투자를 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시장의 변동성과 왜곡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막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 실현이 되고 캐시가 확보가 돼요. 현금 확보. 이게 바로 인내심과 저는 비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자에게도 캐시 is king. 현금은 왕인 시기가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땐 무리해서 풀로 투자하지 말고 현금 포트를 현금도 여러분들 포트예요. 현금도 캐시도 여러분들 투자 포트의 하나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것도 전략이에요. 마음 편히 관망할 여유 자금이 있어야 진짜 바닥에서 담을 탄환도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내심. 좋은 회사 주식을 샀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내가 리밸런싱을 했다는 건 이 회사가 좋은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과 가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오세요.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 또 많이 오시고 주가가 한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다 올라가잖아요. 네? 실제로 그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때가 오면 빛을 봐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의 시련을 이겨낼 멘탈 관리와 확신 그리고 어떤 리밸런싱이 필요해요. 가만히 냅두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좀 이렇게 주말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들에게 참 유난히 가혹한 그런 어떤 시험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극단적 쏠림, 테마주의 광풍, 주도주의 급변, 이 세력들, 큰 손들의 수급 왜곡 이런 혼돈 앞에서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힘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장기 투자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투자자들의 솔직한 체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맞게 전략을 달리하고 지혜롭게 시장과 맞서는 법을 배우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왜곡되어 있고요. 때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거를 냉철히 인식을 해야만 감정적 대응 대신에
전략적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비관할 때 기회를 보고요. 모두가 열광할 때 위험을 보는 역발상과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진짜 실력은 어려운 장에서 발휘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일단은 투명하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계좌를 공개하는 사람들과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과 함께 조언을 얻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남들이 이렇게 손들고 나갈 때는 묵묵히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서 수익 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보면 한 차원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른 투자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떤 절망 대신 냉정함을, 조급함 대신 여유를 가지세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늘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는 계속 생겨나요. 다만 예전보다 조금 이제 잡기가 어려졌을 뿐이고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뿐이죠. 예. 근데 이제는 우리도 한층 좀 업그레이드된 전략과 마인드로 무장을 해서 이 험난한 2025년 시장을 항해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는 단기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지혜롭게 대응을 하면서 남들이 흐릿하게 볼 때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한 발 앞서서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많이 들어오세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주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